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철학이란 무엇인가, 또 철학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학자들, 위대한 철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어떤 책들을 읽거나 뭐 그걸 탐구하거나 뭐 이걸 소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철학은 이제 이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만의 개념, 여러분만의 상상의 질서, 여러분만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철학과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뭐 칸트가 뭔 얘기했고 해겔이 뭔 얘기했고 이거 뭐 달달달, 물론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12년 동안 뭐 사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되게 우스운 거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면서 가져야 될 의무나 또는 이제 책임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한 많이 살면 100살 또는 이제 70살 뭐 이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나만의 고유한 개념이나 나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김요한의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의 묘비에 누군가 김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토나 그런 어떤 좌우명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강제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단 의식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개념들만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과에 들어왔고 또 철학 수업을 받으면서 나만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평생 살겠다. 물론 이게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이게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이게 되게 어리석었다. 이건 내가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있는 사람하고 그게 없는 사람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평사원으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언젠가는 후회해요. 여러분들이 뭐 40, 빠르면 40 아니면 늦어도 5, 60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 많이 하고 뭐 명품 많이 사고 차 좋은 차 사고 뭐 이게 끝이다 그러면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 뜻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이미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단순하게 뭐 국회의원 나가거나 뭐 정치인이 되거나 뭐 이런 또 고위 관리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만 이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시청 한 47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여러분들 중간 간부 이상 또는 이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자, 대학의 목표가 그거예요.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자, 소대장이 멍청하면 부대원들 다 죽여요. 전략적인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전략적인 기술도 굉장히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리더의 임무예요. 리더가 막 이렇게 끌고 나가는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좀 그 돈독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확고한 가치관 또는 이제 어떤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불과 뭐 한 2, 3년 뒤면 다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없는 상사들을 보면 되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지금 한 몸 20대 뭐 30대 한 몸 바쳐서 일하는 곳에 있는데 나의 상사가, 나의 사수가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뇌를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닌다, 이러면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됐을 때 여러분들 밑에 있는 후배들이 이 사람도 그냥 뇌는 골동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철학과 출신인데, 여러분들이 철학과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다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면 안 되죠. 기대했던 것만큼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철학적인 훈련도 잘 됐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관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앞에서는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가 인지혁명, 기원전 3만 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단순하게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제 뭐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하는 유인원에서 벗어났는가,
그거를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들과 달리 이 상상의 질서, 상상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것들을 또 공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이 이데올로기 또 상상의 질서가 이제 딱 하나이거나 균일하거나 동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의 질서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국가마다 달라서 이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또는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왜 그러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겠고, 자,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옳으냐, 그 중에 뭐가 정답이냐, 이거를 찾는 것은 얼마나 또 무의미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탐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뭐가 맞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베이지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베이지언주의는 이제 특별히 과학 이론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하게 세계를 설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들을 가중치들을 이제 계산하는 3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수많은 신화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뭐 특별히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기독교 있고 불교 있고 완전히 이제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남성적인 가치관, 여성적인 가치관도 있고 또 그 전통적인 가치관도 있고 혁신적인 가치관도 있고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대부분 다 신화인데 이게 거의 대립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신화들을 한번 2개 정도 추출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왜 정반대의 이론이 나오는지, 그 중에 이제 뭐가 옳은 것인지, 과연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사회를 굴리기 위해서는, 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신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는 신화 또는 거짓말, 상상의 질서, 이 똑같은 것들인데, 자, 이게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50명의 인원 이상이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뭔가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협력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매뉴얼에 노출이 되면 이게 이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력전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대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원전 BC 1776년경에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 있고요. 이건 이제 고대 바빌론 제국의 이제 협력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대 근동,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라크 지역에 형성되었던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들,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제국들이 이제 그 지중해 패권을 이제 자랑했던 곳이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졌던 세계관, 이것이 바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코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19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자유, 평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유포가 됐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미국의 한 3억 명의 사람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약간 자유주의 국가들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해서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빌론 제국을 이제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이 어떤 신화를 믿고 있었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장을 그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는 이제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옳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옳음. 그래서 이제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들을 주재하고 있는 이 정의로운 왕, 옳은 왕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법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 또 관료들 또 대부분의 이제 신민들, 국민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체계를 완성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 아이디얼하다. 이것이 만점짜리 정답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사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또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함무라비 법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누가 주냐면 주신인 아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의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신들, 아누나 엔릴이나 마르두크 신이 대리자로서의 함무라비에게 부여한 이런 법률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약 300여 건 정도 직접적인 판결문들을 인용하면서 어떤 것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되게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남자 귀족이 있는데 이 다른 남자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이제 눈을 멀게 하라.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처럼 자신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그대로 되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귀족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 60세겔의 저울에 달아서 피해자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평민의 눈은 눈이 아닌 거예요. 은 60세겔의 같은 거니까 귀족끼리 눈을 다치게 하면 그 귀족의 눈을 뽑든지 아니면 상하게 하는 건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은 60세겔만 주면 돼요. 끝. 그러죠? 근데 귀족이 이제 평민도 아니고 노예다. 노예의 눈을 멀게 하면 노예 가치의 절반, 뭐 이건 이제 은 10세겔도 안 될 거예요. 그거의 절반이에요. 그 절반을 달아서 지불해야 된다. 이건 이제 평민의 눈보다 반의 반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의 눈은 눈이어서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눈을 뽑아야 되는데, 평민의 눈 또는 노예의 눈은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귀족의 남자가 귀족 여성을 때린다. 그래서 아기가 유산되면 태아의 보상으로 은 10세겔을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된다. 자, 귀족 남자가 귀족 여성을 때려서 아기가 유산되면 자, 은 10세겔. 자, 아기는 귀족이지만 여자나 아기는 귀족 남자가 갖고 있는 가치의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은 10세겔. 자, 또 평민의 여성을 때려 유산시키면 은 10세겔. 아까 이제 귀족은 은 10세겔인데 평민에 따른 이제 은 5세겔을 준 거죠. 여성도 평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기도 자, 이렇게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거죠. 자, 노예의 태아를 유산시키려면 이제 그건 은 2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여성이 임신했을 때 또는 평민 여성이 임신했을 때, 그다음에 노예 여성이 임신했을 때 다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함무라비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내린 공정한 판결이다. 함무라비는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영토를 진리의 길에 따라서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인도했다. 나는 함무라비 고귀한 왕이다. 나는 엔릴 신이 내게 보살피라고 맡긴 백성 마르두크 신이 내게 이끌 책임을 맡긴 백성을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정의로운 판결이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공자도 이제 화의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자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고 단지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태어난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신이 주신 원리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적인 정의로운 삶 또는 올바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급제도.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러니까 기원전 1776년에 그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사회라고 하는 강점은 누구나 다 다르게 태어난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족은 귀족대로, 귀족도 남자하고 다르고 귀족 여자하고 다르고 또 평민은 평민대로 이 사람도 평민 남성과 평민 여성이 다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별이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 주신 엄격한 차이이고 어떤 신성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민의 목숨은 은 30세겔이고 노예 여성은 은 20세겔, 남성의 눈은 또 은 60세겔의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가족 내에서도 이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사고 파는 이런 어떤 과정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뭐 귀족의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딸을 죽이면 이제 그 벌로 살해자의 딸을 처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살인자를 왜 처벌하지 않고 그 살인자의 딸을 죽여야 되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관이고 이게 이제 신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용되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인간의 목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플라톤 시대, 고대 시대에는 인간의 목숨은 그냥 뭐 파리 목숨이거나 아니면 지렁이 목숨처럼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제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적 또는 이제 덕 뭐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성자할 때 그 성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만 인간이고 나머지 여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옛날 영화들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게 전혀 아프거나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이 태아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낙태에 찬성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태아가 인간이다라고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떤 가치관들이 이때 당시에는 인간은 지렁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귀족 남성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다 또는 지렁이다 이런 상상의 질서들이 유지가 됐었고 이것이 바로 신이 주신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이게 바뀌기까지 거의 2000년 또는 250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제 2000년 뒤에 1776년에 미국에 있는 독립선언서에서 어떻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모두 다 자신의 위치가 있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공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이걸 이제 존재의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존재의 사다리. 자, 그래서 제일 위에는 신이 있고 제일 아래는 이제 동물이 있고 자, 이 사이에 뭐 가운데는 이제 천사가 있겠죠. 여기 사이에 이제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사다리에서 몇 층이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 말로는 이제 모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이라. 이 모이라는 세 명의 여신이
있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여신인데, 하나는 이제 씨를 잡는 여신, 빼는 여신, 그다음에 씨를 늘리는 여신, 그다음에 씨를 끊는 여신, 이 세 명의 여신인데, 이 세 명의 여신 다 소경들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뭔가 이제 유리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뭐 노예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고 그건 나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여신은 제우스 신도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에 갖고 있는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이게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것을 쪼개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이것들을 뭔가 변경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오히려 너에게는 이제 커다란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징계가 또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본적인 신화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쟁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가자지구인가? 거기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옛날에 기계도 없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뭔가 기념물로서 그런 돌 건축물들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짓는 공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걸 이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이끌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남녀 차별 또는 이제 위계 질서,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작업들을 하도록 축적을 해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이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흑백 논리처럼 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면 남은 무조건 전부 다 거짓말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 도덕이라고 하면 도덕의 범주는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인데,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의 범주는 친구하고 적이에요. 친구와 적. 그러니까 친구는 무조건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적이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에는 이 도덕하고 정치하고 면밀한 관계들을 갖는데, 그래서 친구는 선하고 적은 악하고 이 공식 관계예요. 그래야만 적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안 남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삼무라비가 이제 죽은 뒤에 3,500년 후에 이제 영국 식민지인 이제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76년 7월 4일 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영국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죠.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예요. 미국의 이제 독립선언서인데, 자, 여기도 보면 신이 영감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이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주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이 주신 인권을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에 이제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이 불러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신이 엠린 뭐 마두르크 신이 내려준 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내용도 신이 내려주신 건데 왜 신이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등장하게 되죠.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모든 포함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차별이 신이 주신 권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기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주신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차별은 정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힘센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카이사르의 그 갈리아 전기를 읽어보면, 자, 이때 당시 이제 BC 뭐 한 3세기경 이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 딱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사, 하나는 신관. 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무사들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자, 신관들은 뭐예요? 대부분 사제계급들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자, 뭐 굉장히 고대 언어를 잘 알고 있고, 뭐 우리가 기초 과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DNA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귀족이 됐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뭐 나는 멍청하고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리아 전기에서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의대 가는 애들 또는 뭐 법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신은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한다. 인간은 평등하다.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생물학적으로 힘이 있든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든, 뭐 여자든 노예든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물학적 DNA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신합해서 야훼 앞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또는 타협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함무라비 법정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미국 사회를 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독립 국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이에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번영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다, 이념이다, 지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계급적인 차별, 뭐 남녀 차별이 됐든 뭐 노예 차별이 됐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기능은 다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는 모두가 다 평등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이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사회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육헌장이 있었어요. 교육헌장. 우리는 뭐 이 땅에 뭐로 태어났다 이런 걸 이제 외우고 다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왜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또는 이제 사회적인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테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둘 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키면,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번영된 사회 또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론이 오랫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 시스템이 먹혔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장 최초로 이 독립선언서를 공식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문서화시키면서 이런 어떤 평등 사상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뭐 노예제 폐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민주주의 정책들을 실현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 또 경찰 국가로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모델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먹히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이.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가? 이걸 또 한번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인간을 이제 귀족이나 평민, 자, 이것도 상상의 산물이죠. 누가 귀족인가, 누가 평민인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말로 이제 에르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뭔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탁월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유덕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덕이 있는 사람들이죠. 덕이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가라든지,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것이 과연 생물학적 근거를 갖는가? 물론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 뛰어남이 과연 어느 기준에 맞춰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싸움을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계급으로서 귀족 계급 또 귀족 가문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계급을 나누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짓말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인간은 다 똑똑한 평등한가? 이 평등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등도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뭐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대통령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하고 여러분 말 까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평등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 뭐 남녀 평등하다, 뭐 민주 시민으로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실제적으로는 다 눈치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은 평등하다고 얘기하자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서 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뭔가 다 달라요. 뭔가 다 다른데 이걸 이제 평등하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이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이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는 이제 이것에 따르면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가 인간에게 생명, 자유, 행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보죠. 자, 생물학적으로 따르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죠. 인간은 진화했어요. 그리고 평등하게 진화되지도 않았어요. 항상 야국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환경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그 적합성에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보다는 엄청난 차이를 벌이는 사람일수록 살아남는 확률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평등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이죠. 성경에 있는 뭐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그 갈비뼈로, 갈비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있는 평등 사상이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여성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된 게 2차 대전 이후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자들이 없어요. 유리천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뭔가 치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종교적인 평등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여놓으면 남자가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남자가 더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성을 배려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화적인 또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세계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 가능성들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고, 유전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옛날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제 그 스파르타 지역에 타이게토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산이 있었는데 아이가 장애가 나오면 거기서 던져 죽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애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데리고 못 나간단 말이야.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좋은 특질을 갖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생물학적으로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권리가 아니라 기관이나 능력만 있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타조는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새인데, 이 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나는 권리를 잃어버린 새는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이제 변화를 겪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권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유가 있는가? 이 자유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진 용어예요. 자, 이것도 이제 17세기에 그 자유주의 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고대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라틴어로 이제 리베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리베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시민만 자유인이었어요. 노예들은 리베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유는 지금 이제 그 현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개념.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자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간섭으로부터 뭐죠?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이걸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해요. 소극적 자유. 그래서 이제 국가의 통제 또는 이제 어떤 그 자기 공동체로부터 구속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극적 자유는 없었어요. 고대에는 누구나 다 집단, 문화 또는 공동체, 국가 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 다 죽어. 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196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네에서 뭐 싸가지 없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가족에서 일탈하려고 그러면 죽였어요. 아니면 이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지금도 무슬림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명예살인. 자, 뭐 여성이 자기가 연애 결혼을 하겠다 이러면 오빠나 사촌이 와서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아직도 이제 남아 있어요. 이제 이런 소극적 자유는 실제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근대에,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론에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자유론 정치적인 개념이고 현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독재에서는 더 부자유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똑같아요. 민주사회든지 아니면 독재사회든지. 자, 뭐가 문제냐? 정치적으로 문제인 거죠. 이 간섭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자, 인간은 끊임없이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뭐 말이나 소처럼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또는 이제 커서 성장할 때까지 20년 동안 계속 엄마, 아빠, 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원래 없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선언하고 독립적인 행위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행복도 있는가? 행복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지금까지 정의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그 긍정심리학, 자,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쾌락과 관련이 돼요. 어떻게 내가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도대체 행복의 점수가 1에서 100 사이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탄이 행복지수가 이제 높은 국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행복지수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비교를 안 하면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비교를 하는 순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뭐 좀 더 윤택하게 사는 사람 만나면 내가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교 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 쾌락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냐?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냐? 여러분들은 이제 배부른 돼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가끔씩 배가 불러서 뭔가 포만감을 느끼고 싶겠죠. 그래서 뭐 빕스도 가고 싶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그런데 그거 1년 365일 스테이크만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뭔가 이제 더 커다란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부름이라든지 쾌락만 가지고는 인간을 정의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쾌락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독립선언서를 생물학적 용어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이게 생물학적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인정하지 않죠. 인간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학과 역사를 구분했죠. 생물학하고 역사하고. 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을 깨는 작업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DNA, 유전형을 어떻게 하면 잘게 부숴서 거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DNA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단지 인간이 먹고 싸고 자는 문제, 여기에서는 DNA가 작용하지만 그 다른 문제에서는 이 인간이 어떻게 상상의 질서를 써가느냐, 인간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느냐가 단순하게 그냥 생물학적 종으로서 포유류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고 믿어요. 자, 이렇게 믿는 건 아까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의 차이도 없어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아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안정되고 번영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자유의지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도덕이나 또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 그냥 야국강식으로 가야 된다. 뭐 원숭이의 사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회는 붕괴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는 원래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놔두니까 경제 공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케인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들, 모순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예요. 자, 뭔가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생물학적 사실만 가지고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 뭔가 거짓말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상상의 질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던지는 이제 물음은 이제 철학이 어떤 것인가 또는 철학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은 단순하게 그냥 생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없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어떤 근거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까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나 이제 표현 양식으로서 그런 거짓말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상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플라톤부터 뭐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해왔던 일들이 바로 이런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자,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밀 이야기했었는데 밀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뭐 이제 공유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여성의 인권, 여성의 그 참정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플라톤이 2,500년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도 수호자 계급이 될 수 있고 여성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엄청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거의 2,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보장이 되는 거죠. 자, 철학자가 만든 개념 하나하나에 세상이 바뀌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리지만 철학자가 어떤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념들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그게 이제 아마추어가 됐든 뭐 프로가 됐든 철학과든 아니면 아니든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씨앗으로서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자, 이것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고민해야 되고 또 이제 평생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까지 뭐 장장 뭐 한 3주 동안 계속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한
어떤 학문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서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이런 주제들을 좀 의식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야기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과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철학이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복판에 한 명의 주역으로서 전선에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수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